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거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4월 28일 현재 시각은 5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설명드릴 건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21선, 제가 이전에 브리핑을 살짝 정리를 좀 해드릴 때 21선은 좀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지 살펴보자 라고 했는데 이날 당일 4월 27일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이죠. 이날에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하고 테슬라가 좀 조정을 좀 받았었던 그 날이었어요. 주가가 시가가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저가까지 2%가량 코스피가 빠진 채로 시작을 했습니다. 쭉 빠지면서 바닥권을 좀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건데 오늘 흐름들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종목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박스권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영될 수 있는 요소들은 많긴 하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 코스피 시장이잖아요. 코스피 시장이기 때문에 증권 시장 일단 그 가격적인 메리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금축에 대한 우려감들, 뭐 코스피가 뭐 실적은 영업이익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제 경기에 대한 장기적인 경기 우려, 경기 침체 우려, 긴축을 금리를 0.75%, 뭐 75 바벨 포인트 실질적으로 올리는 거는 50 바벨 포인트로 올리는 걸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뭐 금리가 얼마나 오르든 간에 일단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숨고르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딱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이 하단 구간, 박스권에 이 상단 하단 지지를 받으면서 돌파를 못 해주고 조정을 받으면은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이제 더 빠지진 않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한 2600포인트는 좀 지지를 받아주지 않을까. 상단에서 조정을 받고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가격적인 메리트에 이제 주가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어제 오늘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에서 제가 외국인 수급은 오늘도 역시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래도 어제보다 전일보다 한 이틀 동안에 그동안 이제 한 몇 거래일 정도의 약세 흐름들을 보여줬던 게 오늘 이제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좀 이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이 4월 21일 이전부터도 이때도 이제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후로는 계속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약간 4월 이날 보면 4월 20일, 21일이잖아요. 4월 20일 이때, 그리고 21일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달러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들. 원화가 좀 강세,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려고 음봉이 딱 나와줬을 때, 는 외국인들이 순차적으로 살짝 매수를 했는데, 이후에 고점을 뚫어버리고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외국인들도 매도 포지션으로 이제 달러로 다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대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은 오늘 기간에서의 순매수, 투신에서의 연기금에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반등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인데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면서 2% 정도 빠지면서 시작을 했다가 약간 장 초반에 흔들리는 모습들, 갭을 탁 떨어뜨린 다음에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회복이 되는, 코스피가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빠르게 이 정도는 견고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장 초반에 좀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에 좀 약하게 시작하긴 했는데, 거의 뭐 시장의 움직임들 동기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코스피 최근에 움직임들 보면, 이때 동안 움직임들 보면 떨어졌다가 회복을 하고 급등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반등 나오고,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이랑 거의 지수 움직임들이 똑같이 동기화되고 있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뭐냐, 일단은 조정을 받으면서 회복이 되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의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은 외국인들의 수급이랑 별개로, 기간이랑 수급이랑 일단은 별개로 시장이 올라가야 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시장이 27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게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느냐, 48만원 부분들 돌파를 해주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상증자에 대한
일정들의 주가에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근데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어떻게 무상증자만 받는 방법들, 그리고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랑 같이 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에 따른 전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기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간단하게 저항 구간들 좀 잡아드리면, 일단 코스피 2700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47만 5천원, 48만원 부근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코스피도 저항 구간이거든요. 금리가 이쯤 되면 이제 결정이 좀 날 건데, 긴축에 대한 패드에 대한 그 어떤 통화 정책을 진행을 할 것이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안도감을 가지고 2750포인트를 뚫어줄지, 사실 지금 아직까지 경기 우려들이 한동안 좀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뚫어줄지는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2700포인트 여기 고점과 저점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움직임이잖아요. 여기서 딱 절반이 27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여기 이쯤 되면은 차익 실현 저항 구간도 이렇게 작용이 될 거기 때문에 27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50만원 터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차익 실현 매물들도 같이 나와줄 가능성들이 농후하다. 왜냐하면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대비를 하기 위한 현금 확보 기회가 왔으니까 비중 어느 정도 축소를 시키고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하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내용들인데, 투자 설명서를 보면은 자금의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자금의 사용 목적, 일단은 4,500억 원 가량, 5천억 원 가량을 여기서 보면, 자, 여기 나와 있네요. 4,700억 원을 에코프로 글로벌에 추가 출자를 한다. 출자를 해서 지분을 인수를 한다. 그리고 총 이 5천억 원이라는 자금을 확보해서 나머지 금액들은 조금 그 에코프로 모회사에 차입을 좀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럽과 북미 지역의 양극 활물질 생산 라인을 확보로 하기 위함이다. 에코프로 글로벌은 니켈과 리튬, 양극 활물질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다양한 원소재 업체들과의 전략적인 제휴와 지분 투자 등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사용을 할 것이다. 생산 능력을 목표 수준으로 달성을 하기 위한 투자인데, 투자비는 4조 원으로 그중 7천억 원을 국내 증시에 필요한 투자비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4,700억 원의 차익금 포함해서 한 5천억 원 가량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약 3.3조 원을 해외 증설에 필요한 투자비인데, 이 금액이 에코플로 글로벌을 통해서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의 경우에서는. 근데 국내는 모르죠. 국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유럽, 미국 투자비에 대한 조달 계획표 참고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이겁니다. 유럽과 미국의 총 투자비 1조 원인데 1조 원이고 0.6조 원이에요. 차입계 해가지고 JV 파트너십하고 에코플로 블루의 출자 이렇게 금액을 사용을 하겠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투자비 변동, 차입 가능 금액의 변동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투자비 7천억 원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까지 국내 증시를 추진하면서 자금을 조달하였던 방법과 동일하게 은행 차입금, 회사채 발행, 자체 영업 현금을 사용 등을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 거는 에코플로 글로벌을 투자를 하기 위함이고, 이 투자를 해가지고 캐파를 우리가 목표 수준까지 캐파를 늘리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 물량들을 주식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자, 일단은 유상증자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0.05주, 그러니까 5월 10일 기준일인데, 권리락이 5월 9일이죠. 자, 5월 9일이고, 자, 5월 10일이죠. 근데 9일이 월요일이고, 그 다음 6일, 그러니까 권리락이 9일이에요.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는 게 권리락을 맞은 상황에서 1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9일에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9일을 장 시작을 맞잖아요. 그러면은 권리락이 생기는 겁니다. 그날 매도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1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9일 장을 맞고, 9일 장이 시작하면서 내가 10주를 정리를 해도 10주에 대한 신진수권이 발행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 9일, 10일인데, 이전에 내가 7, 8일은 토요일이니까 제외를 하고, 7, 8일 제외를 하고, 이 토요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월, 화 이렇게 되잖아요. 화 이렇게 되면은, 자, 금요일에 내가 영주를 가지고 있어요. 영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권리락일에 영주를 가지고 있는 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월요일에 10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장 시작하고 마이너스 100주를 매도로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날은 100주를 가지고 있는 게 되고, 11일에는 100주를 이날을 매도로 한 게 되는 거예요. 체결이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9일에 권리락을 맞는 이 날에 유상증자를 하실 것 같으면은 이 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량들, 이 비율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0.05주입니다. 단주 미만은 현금으로 들어와야 절삭이에요. 그러니까 100주 곱하기 0.05주 이렇게 하면 5주예요. 5주. 이 5주 미만, 내가 만약 10주를 갖고 있다. 0.05주 이렇게 되면 0.5주잖아요. 단주 미만은 유상증자 권리가 신주유수권 권리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무상증자의 기준이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무상증자도 받는다라는 걸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기 싫다. 나는 유상증자를 하기 싫고 무상증자만 할 거다라고 하면은 무상증자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유상증자 6월 28일입니다. 6월 27일이 권리락이 되겠고 다음이 이 거래일 전에 내가 매수를 한 다음에 권리락을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27일에 내가 몇 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권리락일을 맞이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1주를 갖고 있으면 얘는 3배예요. 3배.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난다라고 했잖아요. 자, 주식수가 늘어난다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게 단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예요. 주식수. 그러니까 이게 EPS가 1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이거거든요. 1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여기에서 주가 곱하기 EPS 이렇게 하면은 나누기 EPS 이렇게 하면은 이게 PER이 나옵니다. 퍼가 나와요. 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주식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단기 순이익이 100억인데 주식수가 100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계산기 보고 보여드리면 100 이렇게 하면은 PER이 10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단기 순이익은 그대로예요. 근데 300배 무상증자만 쳤을 때 곱하기 3이잖아요. 주식수가 300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3.3배 정도로 PER이 굉장히 좀 증가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EPS를 구하는 거죠. EPS 단기 순이익이 1000억 원이에요. 만약에 근데 주식수가 100주로 나누게 되면은 EPS가 10입니다. 10 EPS가 10 그리고 100억 원인데 만약에 1000원에서 300주 무상증자에 곱하기 3이 되니까 300주를 계산을 해보면은 EPS가 10이랑 EPS가 1주당 순이익이 3.3이 나옵니다. 3.3. 그럼 이제 여기서 주식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4515500에서 여기서 45,000원으로 할게요. 10배. EPS가 10원이다. EPS가 10원이다. 아까 100주를 계산했을 때 10원이다. 라면은, PER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 45,000, 여기서 3.3 이렇게 하면 PER이 더 높아집니다. 액수가, 그러니까 주식수가 더 늘어나면은 EPS가 더 줄어들잖아요. 1주당 순이익이 10원에서 3.3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10원에서 3.3원으로 줄어든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EPS가 지금 얼마냐 여기 나와 있거든요. 44,649원, 4,649원을 계산을 했을 때 451,500원 이렇게 4,649원을 계산을 했을 때 PER이 97배가 됩니다. 지금 PER 여기 97배 돼 있죠. 97배. 근데 주식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PER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증가해야 된다. 결론은 단기 순이익 그리고 주식수가 100에서 300 곱하기 3 이렇게 유상증자는 얼마 안 되고 무상증자가 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100주에서 300주로 증가가 되면은 이만큼 단기 순이익도 1000억 원이었는데 이 3000억 원으로 곱하기 이 양만큼 늘어나야 EPS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유지. 자, 그러면 PER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주가 밸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실적이 중요하다. 단기 순이익. 근데 이 목적을 보면은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캐파를 늘리기 위한 조치잖아요. 투자잖아요.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캐파를 늘려가지고 영업이익을 확대를 시키겠다.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한 투자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씩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성장성,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의 부담을 조금 느낄 수는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나 현명하게 대응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설명들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무조건 저항권이니까 매도를 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상증자를 하고 무상증자를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가 조정을 좀 받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좀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주가가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 같이 조금 판단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도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